한빛국제공항 VIP 라운지의 고요를 깨는 소리는 오직 김혜정 할머니가 유리창을 닦는 부드러운 마찰음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창문에 스며들어 라운지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유리에 비친 혜정의 모습은 나이가 무려 68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단정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화가가 붓으로 캔버스를 다루듯 섬세했고, 한 땀 한 땀 얼룩을 지워내는 모습에서는 묘한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혜정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과 굳은 살로 덮여 있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정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가 유리창의 끝부분을 다듬고 있던 순간 발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셔도 돼요. 저쪽은 제가 할게요. 신입 직원 윤다연이 어느새 다가와 혜정의 손에서 걸레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연의 얼굴엔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미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VIP 손님들이 오신대요. 할머니는 좀 쉬세요. 대신 안쪽 창고 쪽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의미는 뚜렷했습니다. VIP 손님들 앞에는 서지 말아주세요. 혜정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27년간 일했지만 이런 대우는 여전히 가슴 한쪽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멀찍이 커피 머신 앞에서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할머니 아직도 그 머리핀 꽂고 다니시네? 진짜 촌스럽지 않아 그러게. 외국 귀빈들이 보면 좀. 혜정은 무심한 듯 창문을 닦는 손길을 이어갔지만 무의식적으로 손이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보라빛 자수정 머리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낡고 소박한 장신구에 불과했지만 혜정에게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일정 들으셨죠? 팀장 장현우가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왕자님이 오신다고요? 맞아요. 바르자르 왕국의 라힘 샤리프 왕자님이 오십니다. 문화 교류 행사 때문에 한국에 들르신다고 하네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혜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라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혼자 유리창을 닦던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 마지막으로 본 건 1978년 여름 사막의 도시 자바르에서였습니다. 그때 그는 8살이었고 그녀는 30이었죠. 그의 또렷한 눈망울, 낯선 땅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었던 작은 손길, 그리고 그날의 약속. 선생님, 꼭 다시 만나요. 1975년 여름, 김혜정은 한국에서 바르자르 왕국의 궁정 가정교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과 바르자르 왕국이 추진한 국제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그녀는 그곳의 어린 왕자, 라힘 샤리프에게 한국어와 동양 문화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궁전의 첫날, 혜정은 장엄하게 솟은 대리석 기둥과 정교한 모자이크 장식을 바라보며 숨이 막힐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의 끝에서
한 소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세요? 그래. 나는 한국에서 온 김혜정이라고 해. 앞으로 왕자님께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 거야. 소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큰 궁전이 있나요? 있긴 하지만. 이곳과는 많이 다르지. 하지만 아름다운 곳이란 건 똑같아. 그날부터 혜정과 라힘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정은 유리창을 닦던 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30년 넘게 품어온 기억들이 오늘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녀를 많이 변하게 했고 라힘 역시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과연 자신을 기억할까요? 오후 1시, 라운지 안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꽃꽂이와 다과가 새로 세팅되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영어와 아랍어 문구를 연습했습니다. 현우 팀장이 무정의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두 집중하세요. 왕자님 도착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혜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창고 쪽에서 대기하실 수 있을까요? 윗선에서 젊은 직원들만 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말에 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인데 오늘 그 자리에 없으라니 평소라면 묵묵히 따랐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내가 이 자리를 지킨 게 몇 년인지 아세요.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오늘만큼은.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뜻밖의 단호한 표정에 현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계셔주세요. 고맙습니다. 혜정은 라운지 구석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점이 점점 커지며 비행기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라힘. 정말 너일까? 그녀는 머리핀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 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한빛국제공항 VIP 라운지에 공기가 점점 묵직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끝에서 검은색 차량 행렬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출입문 주변을 점검했다. 라운지 안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제자리에 섰다. 혜정은 구석 창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듯 쿵쿵 울렸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섰다. 그 뒤로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걸음을 옮겼다. 짙은 갈색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훑는 시선. 혜정은 숨을 멈췄다. 라임.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선을 새겨 놓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 눈 속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맑음이 있었다.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왕자님, 라운지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라운지 안을
천천히 훑고 있었다.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었다. 혜정의 손이 머리핀으로 향했다. 손끝에 닿는 보랏빛 자수정의 차가운 감촉이 30년 전 그날의 온기를 불러왔다. 회상 1977년 6년 봄 자바르 왕궁. 바르자르 왕국의 봄은 사막의 뜨거움 속에서도 꽃향기가 배어 있었다. 왕궁의 정원은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공작새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라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가 내민 작은 상자 안에는 보랏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페르시아 전통 문양과 한국의 연꽃 무늬가 섬세하게 어우러진 디자인이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혜정은 놀란 눈으로 핀을 바라보다 천천히 머리에 꽂았다. 라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 주신 모든 이야기와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그날 이후 그 피는 혜정의 머리에서 거의 떨어진 적이 없었다. 현재 경호원 한 명이 무정의로 상황을 보고했다. 라운지 진입 완료. 주변 이상 없음. 현우 팀장이 손짓을 하며 모두를 긴장시켰다. 왕자는 직원들과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라운지 안을 한 바퀴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점점 혜정이 있는 구석으로 다가왔다. 혜정은 숨을 삼켰다. 혹시 나를 기억할까?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다. 그에게 자신은 아마도 한 시절의 작은 기억일지도 모른다. 왕자의 시선이 혜정에게 머물렀다. 처음에는 잠깐. 그러나 이내 그 눈이 커졌다. 그는 천천히 혜정 쪽으로 걸어왔다.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혹시 김혜정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그러나 분명한 발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혜정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젖었다. 라힘. 정말 너구나. 라운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평소 늘 조용히 구석에 있던 노년의 미화원과 외국 왕자가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다. 왕자는 천천히 혜정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핀으로 향했다. 그 머리핀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아침 이 핀을 꽂았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으니까. 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팔을 벌렸다. 선생님, 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직원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민지는 속삭였다. 말도 안 돼. 할머니가 왕자님을 알아 수진도 숨을 삼켰다. 아니, 왕자님이 먼저 알아본 거잖아. 회상 1978년 여름, 이별의 날, 혁명의 기운이 수도를 휩쓸기 시작했을 때 왕궁은 긴장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경비대장이 급히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김 선생님, 즉시 짐을 꾸리셔야 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힘은 울먹이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가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안았다. 라힘, 약속할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소녀는 눈물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 오늘 여기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왕자는 혜정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고 여러 번 한국에 왔지만 찾지 못했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널 찾으려고 했단다. 대사관에도 문의하고 매일 국제뉴스를 챙겨봤지. 하지만 너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래도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현우 팀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왕자님, 준비된 귀빈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고개를 저었다. 잠시만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혜정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30년의 기다림이 단 몇 분 안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혜정을 뒤로 물러나게 하려던 직원들이 이제는 그녀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낡고 촌스럽다던 머리피는 이제 30년 인연과 약속의 상징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라운지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경호원들도, 직원들도, 심지어 지나가던 손님들까지 모두 한 장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김혜정과 라힘 샤리프 왕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두 손을 꼭 맞잡고 서 있었다. 라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마 선생님도 그러셨겠지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늘 기다렸단다. 매일 아침 이 핀을 꽂으면서 언젠가 너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믿었지. 라힘의 시선이 혜정의 머리핀에 머물렀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떨렸다. 그 핀, 여전히 아름답네요. 세월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우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왕자님, 준비된 귀빈실에서 차를 드시고 조금 쉬시는 건 어떨까요? 라힘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보다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경호원 한 명이 살짝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일정을 상기시켰지만 라임은 손짓으로 잠시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혜정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 혹시 조금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지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짜 뭐야. 이 상황 우리 지금 무슨 영화 찍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분이었다니.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조금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평소 구석에 앉아 묵묵히 일만 하던 혜정을 그들은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혜정은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너와 얘기를 나누고 싶구나. 그녀가 대답하자 라임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럼
잠시 외부 응접실로 가시죠. 경호원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현우가 얼른 나섰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조퇴하셔도 됩니다. 제가 본부에 말씀드릴게요. 혜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 나 아직 근무 중인데 아닙니다. 오늘은 예외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응접실로 향하는 길. 취재진 몇 명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다가왔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벽을 만들어 둘을 보호했다. 혜정은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라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저만큼이나 선생님도 주인공이니까요. 응접실에 도착하자. 부드러운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가 그들을 맞았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눈빛이었다. 라힘이 먼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가 한국에 온 이유, 물론 공식적으로는 문화 교류 행사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혜정의 눈이 커졌다. 날 찾으려고? 네.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연락처나 주소는 찾을 수 없었죠. 그러던 중 한빛국제공항 VIP 라운지에 20년 넘게 근무한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름이 김혜정이었습니다. 혜정의 손이 머리핀으로 향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난 거구나. 네. 선생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울면서 선생님께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 소년의 울먹임을 닮아 있었다. 혜정은 순간 1978년 그날로 돌아간 듯 했다. 출국 직전, 활주로 옆에서 손을 흔들던 어린 라힘의 얼굴, 모래바람 속에서 눈물을 참던 그 눈빛, 너 참 많이 컸구나. 혜정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너를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라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언제나 사람을 지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보라는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왕궁에서 보냈던 시간, 함께 웃었던 일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 라힘은 망명 생활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낯선 땅에서의 적응, 문화적 충격, 그리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선생님과의 기억은 제 마음을 지켜주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 혜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단다. 힘든 날이면 너의 편지와 이 핀을 떠올리며 버텼지. 잠시 후 라힘이 작은 케이스를 꺼냈다. 이건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케이스 안에는 혜정이 꽂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머리핀이 들어 있었다. 다만 그것은 새 것처럼 반짝였다. 혹시나 세월 속에서 잃어버리셨을까봐 새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그 옛날의 핀을 간직하고 계셨네요.
혜정은 조심스럽게 그 핀을 손에 들었다. 이건 나의 삶의 일부였어. 너를 잊지 않게 해준 약속의 증표였지. 그때 응접실 문이 살짝 열리고 현우와 민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방해하려는 건 아니고요. 왕자님, 공식 일정이 곧 시작돼서 라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제 일정에 함께 하실 겁니다. 현우와 민지는 놀란 눈으로 혜정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엔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호기심 대신 존경, 그리고 미안함이었다. 응접실을 나서며 라힘이 혜정에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바르자르 한국문화교류재단에서 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혜정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30년간 공항을 지키며 쌓아온 하루하루가 스쳐갔다. 이제 그 기다림이 새로운 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저녁 7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홀 중앙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바르자르 문화의 밤이라는 문구가 금빛으로 반짝였다.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외교부 인사들과 문화부 관계자, 기업 대표, 언론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김혜정은 호텔 측에서 마련해준 대기실에서 한복을 매만지고 있었다. 은은한 연보라빛 치마와 흰 저고리, 그리고 머리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자수정 머리핀이 꽂혀 있었다. 라힘이 건넨 새 핀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와의 30년 인연을 상징하는 이 핀을 선택하고 싶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된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라힘이 들어왔다. 검은색 전통 의상에 금빛 장식이 더해진 바르자르 왕국의 정장을 입은 그는 의젓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그래? 라힘? 하지만 이렇게 큰 자리에 내가 나가도 괜찮을까 괜찮다니요.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혜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 손을 잡았다. 가시죠. 무대 뒤 대기구역은 분주했다. 통역사와 진행자, 공연팀이 순서를 맞추고 있었고 경호원들은 행사장 안팎을 철저히 살피고 있었다. 라임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무대 옆에서 대기했고 혜정은 그 옆에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아니? 김 선생님 돌아보니 한빛국제공항 VIP 라운지 팀장 현우와 민지, 수진, 그리고 막내 지원이 서 있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이 여기 웬일이니 왕자님께서 직접 초대하셨습니다. 현우가 대답했다.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대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혜정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너희는 몰랐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바르자르 왕국의 라힘 샤리프 왕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라힘이 무대로 걸어 나갔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분 덕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옆을 바라봤다. 30년 전, 저는 어린 왕자로서 한 한국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한국어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이별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라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수년 동안 선생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한국 방문에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라힘은 손짓하며 혜정을 무대로 불렀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객석의 시선이 한순간에 집중됐다. 혜정은 차분히 걸어나가 라힘 옆에 섰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제 은사 김혜정 선생님이십니다. 순간 객석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라힘은 준비해온 상자를 들었다. 저는 오늘 양국의 문화와 우정을 잇는 문화 가교상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김혜정 선생님입니다. 그는 상장과 꽃다발을 건넸다. 혜정은 감격에 찬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무대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객석 한쪽 현우와 민지, 수진, 지원이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정말 대단해. 매일같이 그 핀을 꽂고 오신 이유가 있었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좁게만 봤던 거야. 행사가 끝나고 연회가 시작됐다. 외교부 장관이 다가와 혜정과 라힘에게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인연이 양국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 믿습니다. 혜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라힘은 장관에게 대답했다. 선생님과 저는 이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할 겁니다. 문화교류재단에서 함께 일하며 두 나라의 마음을 잇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테라스에 홀로 선 혜정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바람이 부드럽게 한복 자락을 스쳤다. 뒤에서 라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행복하신가요? 그래. 이제는 마음이 참 편하다. 라힘은 그녀 옆에 서서 야경을 함께 바라봤다. 저는 선생님을 찾았고 선생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멀리서 한빛국제공항 VIP 라운지에 동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무시나 거리낌이 없었다. 그 대신 존경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호텔 스위트룸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김혜정은 아직도 전날 밤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침대 옆에 놓인 꽃다발과 상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맡 탁자 위에는 라힘이 건넸던 새 머리핀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머리에는 여전히 오래된 보라빛 자수정 핀이 꽂혀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일어나 계신가요? 라힘의 목소리였다. 혜정이 문을 열자 그는 이미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오늘은 재단 사무국을 둘러보시고 공식 위촉장을 받으실 겁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재단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힘은 그들과 혜정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분은 제 은사이자 앞으로 재단에서 문화 고문을 맡아주실 김혜정 선생님입니다. 관계자들은 일제히 인사를 건넸다.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혜정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공항의 직원입니다. 그곳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해요. 라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에 공항에 가시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오전 내내 재단 사무국을 둘러본 혜정은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젝트 계획서와 해외 협력 자료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큰일을 하고 있구나. 라힘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선생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한국과 바르자르뿐 아니라 더 많은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오후 3시 한빛국제공항 VIP 라운지. 평소와 다름없이 창문이 반짝이도록 닫혀 있었고 향긋한 커피 향이 라운지 안에 퍼져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어제 호텔 행사장에서 본 혜정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우 팀장이 가장 먼저 그녀를 맞았다. 김 선생님? 아니,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고문님. 혜정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냥 혜정이라고 불러. 나는 너희 동료였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민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할머니를 존경했어야 했는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어제 행사장에서 느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혜정은 그들의 손을 차례로 잡으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야. 그때 라힘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일제히 인사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혜정 선생님은 이제 저와 함께 재단에서 일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항에서 보여주신 헌신은 잊지 않겠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혜정은 눈가가 살짝 젖었다. 이곳은 내 청춘의 절반을 보낸 곳이었지. 작은 환송 모임이 열렸다. 지원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라떼예요.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조언. 절대 잊지 않을게요. 혜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정말 맛있네. 네가 더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혜정은 라운지 창가로 다가갔다. 30년 동안 수없이 닦아왔던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이별과 만남이 이 창을 통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의 새로운 출발도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라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준비되셨나요? 혜정은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가자. 공항 밖. 재단 차량에 오르기 전 혜정은 한 번 더 라운지를 돌아봤다. 민지, 수진, 지원, 그리고 현우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축하가 함께 담겨 있었다. 라힘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혜정은 미소 지었다. 그래, 라힘. 이번엔 함께 걸어가는 약속이구나. 차량이 활주로 옆 도로를 따라 움직이자 석양이 창밖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은 마치 30년 기다림의 끝을 축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듯 따뜻했다. 혜정은 머리핀을 살짝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그 길 끝에는 늘 빛이 있었다.